먼저 이 다발성 경화증이란 용어가 좀 생소한데 어떤 예. 질환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제 신경계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뭐 뇌라든가 척수, 뭐 시신경 이런 부분이고요. 말초신경계는 이제 팔다리에 있는 말초신경계를 이제 뜻하는데요. 그 중추신경계의 뇌와 척수, 그다음에 시신경에서 이제 우리 정보가 팔다리로 전달이 되는데 이 정기적인 신호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네네. 근데 이 중추신경계, 뇌랑 척수, 시신경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이제 질환인 거죠. 염증이 생겨서 그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되게 되고 그 손상이 되게 되면은 정기적인 신호가 팔다리 쪽으로 아니면은 눈 쪽으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중추부터 말초까지. 주로는 중추신경계에 오는 질환이고요. 말초신경계에 이런 형태로 염증이 생기면은 또 진단명이 다른 진단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국한해서 이런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화증 왜 생기는 건가요? 이유가 좀 이유가 사실은 정확히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은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자가면역 염증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염증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체계가 있고요. 그 면역 체계는 밖으로부터 오는 적이라든가 내부에 잘못된 적이 발생되게 되면은 그걸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것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치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은 일단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하지만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고 환경적인 요인,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면역의 상태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이 다발성 경화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 뭐 꼽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환경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종도 있을 수가 있고요. 햇볕 노출량, 햇빛에 대한 노출량과 연관이 있을 거다. 햇빛에 노출 연관이 있고 비타민 D랑 관련된 연관이 있다. 있을 거다라고 이제 가설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적 요인으로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또 담배 노출, 간접 흡연이라든가 직접 흡연이 다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앱스터인 바 바이러스라는 그런 감염이 됐을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국내 그런 환자들 중에 성별이라든가 뭐 연령대라든가 좀 더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예. 그게 이제 있습니다. 주로는 성별은 이 자가 면역 염증 질환들이 대부분 비슷한데요. 여성이 많고요. 그래서 이 다발성 경화증도 여성이 남자보다 2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령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20에서 40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대 이전이라든가 60대 이상 고령에서는 생각보다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좀 호소하시나요? 주로는 이제 중추신경계 쪽에 주로 오기 때문에 워낙 다양한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단 증상은 시신경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각 증상입니다. 시력이 갑자기 안 보인다든지 색깔 구별이 갑자기 안 된다든지 시야가 갑자기 좁아진다든지 이게 서서히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느닷없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게 되고요. 뭐 안과 질환 같은 거를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안과나든가 이런 데 들려서 꼭 시신경 쪽에 문제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서 시신경에 문제가 있고 시신경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다발성 경화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뇌 쪽으로 오게 되면은 심한 어지러움증이라든가 반신마비, 구음장애, 연화장애 같은 증상들이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이라든가 뭐 뇌출혈 같은 흔한 뇌 혈관 질환이랑 처음에는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굉장히 비슷하고요. 척수 쪽의 증상이 오게 되면 보통은 반신마비, 사지마비, 감각 이상, 소대변 장애, 보행 장애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들, 예를 들면은
굉장히 피로감이 있다든지 갑자기 우울해진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화증의 진단이나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다발성 경화증을 전문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네. 한 분을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발성 경화증의 진단은 특별한 검사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발성 경화증이 의심이 될 경우에 일단은 경험 많은 신경과 전문의가 환자를 보고 병력을 청취하고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만한 다른 병들을 충분히 배제하고 나서 진단을 보통은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법은 MRI 검사입니다. 그래서 뇌 MRI라든가 척수 MRI 같은 걸 통해서 병변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비슷하게 올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배제를 해서 보통 세 가지 검사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치료는 어떤 식으로 좀 이어집니까? 일단은 다발성 경화증은 같은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해도 네.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양성이라고 해서 한두 번 재발하고 별일 없이 쭉 사는 경우 양성이라고 하고요. 예후가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형태는 재발 완화형이 있습니다. 네. 재발 완화형은 중추신경계에 병변이 왔다가 또 회복이 됐다가 네. 또 살만하면 또 재발이 되고 또 회복이 되고 이런 형태를 재발 완화형이라고 하는데 우선 급성기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는 증상이 발생이 됐을 당시에 급성기 또는 재발을 했을 때 급성기 치료가 있고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는 다음 재발을 막기 위해서 재발 억제 치료가 있습니다. 재발 억제 치료를 잘해야 이 환자들이 또 재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런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활 치료라든가 물리치료, 그 밖에 여러 가지 대증적 치료, 크게 세 가지 치료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치료 예후랄까요? 뭐 경과는 어떻게 좀 나타나나요? 양성 같은 경우는 예후가 좋지만 1차 진행형이라든가 2차 진행형은 사실은 예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도 대부분 재발 완화형 치료에서 이제 쓰기 때문에 1차 진행형이라든가 2차 진행형은 심각한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을 수가 있고요. 재발 완화형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잘 치료하면은 그래도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충분히 사는데 큰 지장 없이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비교적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형태가 있고 어떤 증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증상으로 재발이 되고 후유증이 남냐에 따라서 사실 예후는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 좀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인 것 같은데 이 예방이 가능할 수가 없겠네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방이. 예. 아직까지도 이 다발성 경화증이 왜 생기는지 아주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예방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지금까지 위험인자로 밝혀진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인자로 밝혀진 것 중에 유전적인 소인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고요. 바꿀 수가 없고 이 환경적인 요인들을 조절을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흡연을 하신 분들은 금연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간접 흡연도 좋지 않다라고 돼 있고요. 앱스테인바 바이러스라는 것들이 이 다발성 경화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성인이 되면 앱스테인바 바이러스는 90% 이상이 감염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피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중에 이 태양, 햇빛 노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적절하게 야외 활동을 하고요. 운동을 하고 비타민 D가 결핍되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는 잘 먹고 잘 쉬고 적절한 운동하고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건강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붉은 고기류라든가 아니면 탄수화물이 많은 이제 음식들 그런 것들은 비교적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도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아는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주 균형 잡힌 영양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게 예방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